자, 일단 관계대명사 근데 저랑 정규 수업 때 다 한 번씩은 배웠던 거예요. 그죠? 관계사가 뭡니까? 자, 관계라는 말이 붙었죠. 자, 이거를 일본 친구들이 예전에 relative라는 단어를 한자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계, 연결을 짓겠다는 거예요. relative, 쟤를 수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식어란 뜻이에요. 수식. 자, 그래서 관계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수식어가 수식 역할을 하는 수식어는 딱 두 개 있어요. 형용사랑 그다음에 부사요. 자, 형용사는 누구 꾸며줍니까? 누구 친구라 그랬어요? 명사 친구라 했죠. 자, 명사랑 친구예요. 자, 부사는 동사 친구라고 했죠. 얘는 애초에 이름에서 써 있어. add verb라고 해서 verb한테 갈아 앵겨 붙으라는 거니까 동사 친구야. 자, 그래서 각각 명사가 없으면 동사가 없으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는 크게 형용사랑 부사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자, 그럼 기본적으로 관계사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이거 relative 해서 수식어라 그랬죠. 자, 얘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혼자 못 써요. 얘는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사 같은 경우는 누굴 꾸며주냐? 선행사라는 애를 꾸며줘요.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관계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면 돼요. 선행사 수식이요. 선행사 수식. 자, 선행사라는 말도 말 그대로 뭐냐면 먼저 선자, 먼저 온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를 꾸며줘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없으면 얘는 혼자서 자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혼자 쓸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선행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앞에서 수식을 받는 소위 뭐예요? 명사예요. 아, 명사 친구네? 그러니까 선행사 수식은 곧 뭐라고 이해해도 돼? 형용사 역할이라고 이해해도 돼. 끝났지? 자, 그러면은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자, 이거 한국어에도 있어. 얘는 예를 들면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좋다. 여자가 이상형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피아노를 잘 치느니 뭐 하고 있습니까? 니은으로 끝나서 뒤에는 여자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거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 관형절이라 그래. 그러면 영어에서는 관계절이라고 할 거 아니야? 관계절. 자, 그러면은 둘 다 관씨니까 아, 그럼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면 편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관형절도 봐. 여기도 봐봐. 이거 불완전하지? 주어가 없잖아. 피아노를 잘 치다? 누가 피아노를 잘 친지가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 문제 풀 때도 써 있어. 불충분하다. 주어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있다고 쳐봐.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좋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수식어잖아. 그러니까 피수식어가 없이는 혼자 못 쓴다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관계사는 무조건 뭐? 선행사 수식. 그래서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 한다? 형용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수식이라고 호기롭게 얘기하면서 관계부사가 하니까 갑자기 부사 이러면 안 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둘 다 성씨가 관계잖아. 관계사 내가 뭐라 했어? 애초에 선행사 수식이라 했지. 그냥 뒤에서 관계절 안에서 명사 역할 하니까 이름이 관계대명사인 거고 부사 역할 하니까 그냥 관계부사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뭐 하는 거야? 선행사 수식이야. 그러니까 관계부사도 형용사 역할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제일 핵심이야. 자, 그럼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관계사에서 그 중에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건데 말 그대로 관계잖아.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야. 근데 그럼과 동시에 얘가 하나의 절을 만들잖아. 관계사는. 그지? 하나의 절. 그래서 절을 만드니까 그 하나의 그러니까 절은 쉽게 얘기하면 동사 있어야 절이라고 했으니까. 자, 동사가 있을 텐데 그 관계절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대명사, 그러니까 명사는 내가 어디 들어간다 했어? 쏙 들어간다 했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위치에 들어가잖아, 대명사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첫째,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보격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은
문법에서 취급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주어랑 목적어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과랑 2과에서 각각 배운 게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쌤이 좀 표시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서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자, 그럼 얘들아,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 지금 배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없으면 못 써, 얘들아.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반드시 존재해줘야 돼. 안 그러면 못 쓴다고. 그래서 선행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쌤은 선행사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관계사가 relative잖아. 거기에서 선행사를 영어로 좀 어렵게 antecedent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앞에 시작이 A잖아. 그래서 쌤은 선행사를 RA라고 이렇게 표시해. 그래서 RA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표시가 없으면 그거 관계사야 아니야? 아니야. 선행사가 있어야만 관계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사, 그러니까 관계사 공부할 때는 이걸 꼭 표시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주격이니까 쌤은 거기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이러면 관계사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쉽지. 그래서 쌤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쌤이 표현하는 방식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RA랑 RS, RO만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관계대명사가 맨 처음에는 애초에 that으로 시작해. that이 뜻이 뭐야? 저거지, 저거. 그러니까 저거 가리킬 때, 나한테 좀 먼 거, 저거 가리킬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을 쓰는 거야. 그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봐봐. 예문을 보면 the man, 어떤 특정한 남자가 있대. 근데 그 남자가 that, 그 남자가 이렇게 좀 찍고 가리키는 것처럼 딱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짓는 거야. 이름 관계처럼 연결을 딱 짓는 거야. 그래서 제가 that lives, 제가 lives 살아요. next door, 우리 옆집에. 근데 이 남자분이 매우 친근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저 남자분은 매우 친근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한국어 어순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봐,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지 알걸? 자,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그 우리 옆집에 사는 남자가라고 해석되는데, 영어는 남자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우리 옆집에 살거든. 근데 그 사람 친절해. 어때? 좀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듯이 이렇게 막 가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순대로 그냥 영어 어순대로 이렇게 익숙하게 쭉 가면 돼. 알겠죠? 그럼 이제 그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자, 이게 선행사가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관계절 내에서 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선행사가 the man, 3인칭 단수니까 요거 수일치 시키는 거, 그리고 시제일치 시키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고, 두 번째가 여기서 그러니까 대체 동사가 누군지, 주절의 동사. 얘가 아무래도 동사겠지? 이건 관계절이니까. 그래서 동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지, 요 두 개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아마 요거는 다들 보셨을 텐데, 자, 일단은 접속사이자 대명사, 그러니까 이 접속사, 연결해주는 접속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뭐를 형성하는 거야? 하나의 절을 형성하는 거지. 근데 관계사는 뭐 하는 거라고?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 내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절을 하나 형성해서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중에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관계대명사고, 거기서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한다. 당연하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얘가. 근데 주어가 또 나오면 어떡해? 아까 한국어 예문도 한번 봐봐.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좋다잖아. 근데 거기도 피아노를 잘 친다에 주어인 여자가 빠졌지. 근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여자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난 그런 여자가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뭐하러 이렇게 구태여 불필요하게 바보같이 얘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해서 불완전한 절의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지. 주어가 없으니까. 그지? 엄밀히 말하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원래는 that을 썼어. that. 처음에 영어는. 근데 that을 쓰다가 이제 여러 개 의문사, 너네 육하원칙 할 때 그 의문사 when, where, why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이제 빌려오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선행사가 사람인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who랑 which로 사람, 사물 구분하면, 그러니까 선행사가 어떤 건지 우리가 더 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화된 거야. 그래서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그리고 나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면 whom으로도 쓰겠죠.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 사물 다 상관없이 쓴 게 that, 아니면 뭐 선행사가 사람이랑 사물이랑 같이 섞여 있다. 이러면 그래도 tha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Sally wanted to buy a bag.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2학년 때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두 개를 섞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왜냐면 접속사 역할한다 했잖아. 그래서 it was very expensive. 지금 여기 가리키는 거 it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니까 얘를 선행사로 잡고 얘를 쭉 넣어서 수식하는 관계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Sally wanted to buy a bag, which 사물이니까 which 쓰면 되지. 그리고 여기 봐봐, 바로 동사 나왔지. 사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좀 쉬워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어차피 그 뒤에 바로 동사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절의 형태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여기 써있지. 그래서 뭐 형용사절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관계사는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돼? 선행사, 수식 이거 5글자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동사는 항상 선행사와 수일치 돼야 된다. 이게 고등학교까지의 스테디셀러야. 저거 진짜 많이 나와, 수일치. 그러니까 선행사를 잘 잡고 그 선행사에 맞춰서 관계절의 동사도 써줘야 돼.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다? 그럼 동사, 관계절의 동사도 단수 취급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웜업은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우리 AT 선생님의 지도하에 클리닉으로 쭉 집중 훈련 해보는 겁니다. 자, 거듭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 Mr. Kim is a teacher. He teaches math. 자, 여기 he 가리키는 거 있지? 그럼 이걸 선행사로 잡아. Mr. Kim is the teacher. 그리고 이제 더로 바꿨지. 왜? 요거의 수식을 받으니까 이제 더로 바꿔준 거야. 자, 그래서 Mr. Kim is the teacher. 근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who라고 해야겠지? 자, do you see the boy? The boy. 자, 이거 가리키는 게 같지? 그럼 얘를 선행사로 잡고 연결하면 되겠네. 굳이 두 개로 안 끊고. Do you see the boy? 그리고 사람이니까 who 쓰면 되지? Who is holding a basket?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 역할 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주격관계 대명사인 거야. 알겠지? This is a restaurant. The restaurant is famous for pizza. 자, 선행사 이거지? 그러니까 this is the restaurant. 그리고 restaurant는 식당이니까 사물로 볼 수 있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which로 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위에서 알맞는 걸 쭉 골라서 채우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겠지. 자, 선행사 잘 잡으면서 풀어. RA가 없으면 관계사가 아니야. 자, an animal trainer. 동물 훈련사는 is someone who. 자, 뭐 하는 사람이냐면 animal trainer는 train animals라고 하면 되는데 someone 단수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train이라고 하면 안 돼. trains라고 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야. 2학년 때. 알겠지? A bus driver is someone.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단수지. 아니면 선행사를 드라이버로 잡으셔도 돼요. 알겠죠? drives라고 해야겠지. 단수니까. drives a bus. 자, a teacher is someone who. 자,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 그냥 근데 어차피 S를 다 붙여줬구나. teaches. 그러니까 이렇게 수일치 조심해야 돼. students in a school. A scientist, 과학자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Studies science,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study는 여기서 연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a hairdresser is someone. 자, 헤어드레서는 미용사는 cuts someone's hair. A nurse, 간호사죠. is someone who cares for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다. 자, a firefighter is someone who. 소방관은 put out이 불 같은 거를 끄다라는 뜻이에요. put out이라고 해야지. put out fires. 자, an actor, 배우죠. 배우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acts, 연기하시는 분이죠. in movies, 영화랑 or 아니면 TV programs에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웜업은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웜업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 선행사의 속성에 따라서 who, which, that 쓰는 거, 그 다음에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절 안에서의 동사 수일치하는 거, 요 두 개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관계사 뭐 하는 거? 선행사 수식. 자, 관계대명사 뭐 하는 거? 선행사 수식. 그럼 관계부사는 선행사 수식. 근데 거기서 주격은 관계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 목적격이면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지. 자,
쭉 그 다음부터는 CT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숙제로도 당연히 풀어오셔야 돼요. 자, 쭈루루. 자, 주격 관계대명사 개념에 이어서 접속사 개념 한번 배워봅시다. 자, 접속사에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접속사 while이라는 것과 after라는 걸 배울 텐데 확실히 앞에서 보통 너네 여러분 중학교 내신은요 첫 번째 개념이 좀 어려우면 두 번째 개념은 좀 가벼워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접속사는 말 그대로 내가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사 두 개 쓰게 만드는 거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동사를 두 개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의 의미를 부여할 때 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는 뜻을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뭐뭐 하는 동안에 그리고 뭐뭐 하는 반면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런 두 개의 뜻을 갖게 됐냐면 애초에 while이란 뜻이 뭐냐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 쓰는 거야 while이. 그래서 A라는 학생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B라는 학생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두 개 동시에 하고 있으면 쓰는 게 그게 while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뭐뭐를 하는 동안에 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뭔가 서로가 반전을 이룬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으면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책 11쪽이죠. 그래서 11쪽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그게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while 밑줄 긋고 너네 시험 문제 뭐 나오겠어? 이 while을 밑줄 긋고 이게 반면에로 쓰였는지 동안에로 쓰였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을 하셔야겠죠. 해석을 해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rived. 그들은 도착했어요. 우리가 were having dinner.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be 플러스 ing. 그리고 I watched TV. 나는 TV를 봤는데 그 반면에 I was eating dinner. 이렇게 나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뭔가 반전의 의미로 가져가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면 다 시간의 의미인 동안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거 볼게요. He likes dogs. 그래서 그는 개를 좋아하는데 그의 반면에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 콤마 보이죠.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있죠. 영어를 잘하려면 콤마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 선생님 얘네는 콤마가 없어요. 근데 왜 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콤마가 없으면 통상적으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콤마는 말 그대로 쉼표, 앞에 의미 단위와 뒤에 있는 의미 단위를 서로 구분하는, 그러니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에 시간을 나타내는 거면 얘랑 얘가 지금 동시에 같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져가서 콤마 없이 끊지 않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while은 시간의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콤마로 끊었다는 건 자 얘는 여기까지가 의미 단위의 한 덩이고 그 뒤에는 다른 덩어리로 나눠서 해석하렴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while이 반전의 의미, 즉 반면에란 뜻이겠구나라는 걸 암시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무지성어 콤마니까 무조건 다 오케이 무조건 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맥락으로 해석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개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면에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잘하려면 콤마를 잘 봐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uring이랑 while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영원한 스테디셀러 정말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죠. 자, during이랑 while은요 뜻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둘 다 뭐뭐 하는 동안인데 그럼 차이는 뭐냐? while은 접속사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while은 after 말씀드리기 전에 접속사를 배울 거라고. 자,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뒤에 동사 있으면 while이에요. 그러니까 막 절 어렵다 그러면 그냥 동사 있으면 while 없으면 dur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고 during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치사는 혼자 못 써요. 전치사는 반드시 친구가 존재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제가 쉽게 설명드렸죠. 뒤에 동사 있다? 그럼 while, 없다? during. 이렇게 쉽게 구분 짓고 맞춰서 풀면 간단합니다. 안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안 어려운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중학생 때. 참고하시고요. after는 뭐뭐 한 뒤에 after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after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네, 전치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after가 뒤에 접속사 이 after가 접속사로 쓰였냐 전치사로 쓰였냐는 물어볼 가능성이 딱히 없으니 그러니까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뭐에 따라서 의미가 같지만 품사에 따라서 구분되니까 이제 저게 많이 나오는 거고 얘는 두 개 품사 다 겸용하기 때문에 그냥 after 뒤에는 절이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let's meet at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시간 나타낼 때는 안 끊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유지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너 학교 끝나면, 우리 학교 끝나면. 그리고 반대로 대신 앞에다가 쓰잖아요. 앞에다가 쓸 때는 여기까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구간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콤마로 끊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접속사를 문장의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콤마로 구분해야 되고요. 뒤에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콤마를 굳이 안 써요. 이렇게 그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물론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After school is over, let's meet at the bus stop. 그러니까 앞에 쓸 때랑 뒤에 쓸 때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것도 물어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쓸 때는 콤마를 쓰고 뒤에 쓸 때는 콤마를 쓰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after school, 방과 후 이런 식으로 전치사 역할을 해서 명사만 들고 올 수도 있다. after는. 자, 그 다음에 while과 after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할 때 주어 현재 시제. 자,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하면 풍동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급하게 내신 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쌤이 나중에 정규 수업 때 원리 왜 그런지는 알려줄 테니 일단은 지금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 시제라고 해서 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니까 조동사 will을 쓰면 미래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일단은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while과 after, 뭐 when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쓸 때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조동사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시제로 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나오면 파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He will call. will call이니까 미래지. 그는 전화를 할 거야 그녀에게. 끊어서 한번 볼까? 언제냐면 그러니까 그가 집을 떠나면 그때 그녀에게 전화할 거야 라는 거니까 지금 집을 떠나는 게 미래지. 나중에 떠날 거라면 이란 뜻이니까. 근데 여기는 will을 쓰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제 썼죠. 그래서 요거는 시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제 요 원리를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우리 간단하게 when이랑 after, while 같은 접속사가 쓰인 부분에서는 will을 쓰지 않는다.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특히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 붙이는 것까지.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다. 이것만 좀 당부드립니다. 귀엽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만 조금 암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while은 뜻이 두 개다. 뭐뭐 하는 동안에 반면에 그래서 밑줄 긋고 이거 뭘로 쓰였는지 물어볼 거다. 그래서 콤마로 구분을 하면 편하고 그리고 after 같은 경우도 접속사랑 전치사로 쓰이지만 앞에 쓸 때, 뒤에 쓸 땐 콤마 없이 쓰고 앞에 쓸 땐 콤마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during은 전치사, while은 접속사. 그렇기 때문에 while은 동사가 와야 되지만 during은 동사가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 그리고 when, while, after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인 절에서의 동사는 will이 아니라 그냥 현재 시제로 그냥 그대로 동사 원형 내지는 s나 es를 붙여서 쓴다. 자,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 문제는 해석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I met a friend of mine. 그럼 같이 풀어볼게요. 나는 내 친구 중 한 명을 만났다.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요거 하면 되겠죠. 내가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while I was while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진행형 시제를 써요. 그래서 내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She soon 그녀는 곧바로 그녀의 troubles 문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 가방을 사고 싶어하는
뭐 반면에라고 하는 게 좀 좋겠지. 뭘 원하는데 그걸 원하는 동안에 말이 좀 이상하겠지. 그녀가 on her bed in peace. 그래서 평화롭게, 그러니까 차분하게 평화롭게 bed 침대에 lying 이거 거짓말 하다가 그냥 눕다야. 누워 있는 동안에 이제 편안하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잊었다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while she was lying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on her bed in peace. 그리고 his mom wants him to buy a black one. 이건 반면에지. 나는 파란색 원하는데 엄마는 검은색을 원한다. 반면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 While he wants to buy a blue bag. 자, 귀찮다고 안 쓰는 사람 없죠? 자, 이렇게 서술형 나오는 마당에 귀찮다고 안 쓰면 시험 때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같이 꼼꼼히 차분히 따라오세요. I felt better. 나는 자 이제 여기 뒤에 썼으니까 콤마 안 써도 되죠? 그대로 쓰면 되지. 나는 기분이 좀 더 좋아졌다. 도둑이 도망갔는데 기분이 좋아질 리는 없고 토끼랑 놀고 나면 뭐 기분 좋아질 수 있고 이게 좀 더 낫겠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라고 하는 게 좋겠지. After I took a shower with warm water 쓰면 되고 He called the police with his cell phone. 경찰 부른 건 당연히 도둑이 도망가고 나서겠지. After the robbers left. But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손을 씻는 걸 잊지 마라. After you play with rabbits. 토끼들이랑 놀고 나서 손 씻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접속사 이 원문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접속사 after while은 제일 핵심이 뭐다? 해석을 해서 정확한 접속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거. 이게 진짜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법은 뭐 해야 잘할 수 있다? 얘들아, 문법은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잘하려고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1과 문법 다 마치고요. 뒤에부터는 이제 CT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면 그에 따라 차분히 연습해보고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곁들여서 자 이제 초록색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오아시스라는 교재를 펴서 자 1과 대화문을 좀 볼게요. 대화문. 자 그래서 1쪽 바로 펴볼게요. 천천히 피고 자 1쪽에 보면 능력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확신 표현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대화문의 핵심 표현입니다. 쌤 대화문 뭐 어차피 쉽잖아요. 그건 너 생각이야. 자 1학년 때랑 달라. 2, 3학년 때 대화문에서 문법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화문 의외로 어렵게 내서 너네 골로 가는 경우도 꽤 있어. 그러니까 대화문이 쉬울 거라는 건 그건 당신의 착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니까 혹시 제가 판수하면서 중요하다는 건 꼭 필기하고 공부해야 돼. 이거 시험 볼 거야. 알겠지? 빈칸 테스트 공부해 오세요. 자 그럼 다음 장 넘겨서 이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listen and check의 스크립트 보이죠? 자 나오는 것만 볼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나미? 너 뭐 하고 있어, 나미야? I'm making.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야. while 아까 앞에서 배웠죠? B 플러스 I 이제 뭐 하는 중.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out of는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뭐뭐로 어떤 재료나 수단을 그러니까 뭔가 old jeans에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뜯어갖고 이거를 떼가지고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를 떼어 뭐뭐를 이렇게 안 써져. 뭐뭐를 떼서 이렇게 툭 떼갖고 만든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게 out of예요. 그래서 내 오래된 청바지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wow, you are good at recycling. 자,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이죠. 이거 듣기에 진짜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너는 잘하는구나. recycling old clothes. 자, clothes라고 뒤에 s나 es 붙이면 옷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cloth도 알려줄게요. 자, cloth는 이거의 복수형이 게 아니라 이거 s 붙이면 그냥 완전 뜻이 다른 게 되는 거야. 그래서 cloth는 천이란 뜻이야. 옷감, 천, 직물. 그리고 거기다 es를 붙여야 옷이란 뜻이 돼. 그러니까 cloth라고 하면 큰일 나. 알겠지?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너는 오래된 옷을 재활용하는 걸 참 잘하는구나. Thanks. I like recycling. 자, like는 ing도 되고요. To recycle, 즉 to 부정사 써도 되죠. 나는 재활용하는 걸 좋아해. It's fun. 재밌거든. 그리고 and it's also good
for our earth. 우리 지구에도 좋잖아. 아유, 되게 기특한 친구네. 자, 그래서 여봐, 문법 포인트 많이 나오지. out of, close, be good at. 그래서 at이니까 이거 at은 전치사잖아. 제가 아까 듀어링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뒤에 뭐 써야 된다고? 명사 써야 돼.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ing. 그래서 동명사, 명사니까 요것만 조심하세요. ing. 그리고 복수형으로 써야 옷이란 뜻 되고 like 뒤에는 ing도 되고 투부정사도 된다. 이 짧은 맥락에 벌써 문법 포인트가 4개나 있습니다. 이런데 쉽게 나올 거라고요? 조심해야겠지? 자, 그 다음 3쪽 볼게요. 스크립트.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I'm Kim Eugene. 저는 김유진이에요.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class president. 학급 회장, 즉 반장이죠. 저는 여러분의 반장이 되고 싶어요. I'm a good listener. 저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요. And always. 그리고 이런 always 같은 소위 빈도부사. 이거는 지난번에 본문에서도 한 것 같은데 비동사랑 조동사는 뒤에다 써야 되고 이런 일반 동사는 반드시 앞에다 쓴다. 그래서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앞에다 쓴 거. 이거 위치 조심하세요. 이것도 문법 또 나왔네. 자, 그래서 동사 원. 그래서 나는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고요. try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죠. try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항상 노력해요. I'm also good at. 자, be good at 또 나왔지? 뭐뭐를 잘하다. I'm also good at.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ing. 서술형 나올 수도 있지. 왜 그런 줄 알아? 자, 플랜이란 동사를 탁 던져주고 자, 이거 여기다 빈칸 채워 라고 하면 전치사지.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 명사니까 동명사라서 ing 써야 돼. 근데 여기 봐봐. 이게 왜 서술형 나오는 줄 알아? 플래닝이라고 ing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스펠링 모르는 애들 이거 다 뭐 하는 줄 알아? 그냥 ing만 쓰는 거야, 플랜에다가. 근데 여기 보세요. n 2번 쓰죠. 그러니까 이거 스펠링 조심해야 돼. 서술형 나올 수 있겠지. 별표 쳐놔. 플래닝 n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그리고 저는 재밌는 학교 활동들을 계획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I'll work hard. 저는 열심히 일할게요. For our class. 우리 반을 위해서. So, 그러니 please vote for. vote for. 여기 전치사 for 써야 돼. 그래서 뭐뭐에게 vote, 투표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꼭 알아야겠죠? 투표하다. 그래서 저한테 투표 좀 해주세요. Thank you for listening. 자, 이 for도 마찬가지, at이랑 마찬가지로 전치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동명사인 ing로 써야죠. 자, 벌써 여기도 어퍼 포인트가 빈도부사, be good at ing, 그 다음에 for ing. 벌써 3개나 나왔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자, 강의를 듣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CT 선생님한테 1차적으로 좀 질문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는 게 있거나 불안하다 그러면 저한테 직접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전 질문 환영입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저를 써먹으세요. 자, 다 됐고 listen and speak로 넘어와서 자, 이제 두 번째 표현 볼게요. 5쪽. Hi Cindy. 안녕 신디야.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됐니? I have to. 나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have to를 must로 바꿔도 되죠.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전교생 앞에서, 홀 전체니까 전체 학교, 즉 전교생 in front of 앞에서 연설을 해야 돼. I'm so nervous. nervous 단어 중요하죠. 걱정된다. 자, 이거 여러분 외부 지문에서 나온 단어 바꾸라고 하면 그렇지. anxious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걸로 바꿀 수도 있겠네. 자, don't worry. 걱정 마. You are a very good speaker. 아까는 listener라더니 얘는 이제 또 스피커네. 너 말 잘하잖아. I'm sure. 자, I'm sure가 여기에 쌤 동사가 2개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자, 내가 아까 접속사 접착제 같은 애라 했죠. 그 접속사 that이라는 애가 여기 생략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I'm sure that 이게 나는 너가 뭐뭐 할 거라고 확신해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돼요. I'm sure you'll do a good job. 너가 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 sure가 확실하다는 뜻인가? I'm sure that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자, thanks Minho. I feel much better now. 여기서 much는요. 이거 better 이거 비교급이죠. 비교급.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수식하면 얘는 뜻이 뭐냐면 훨씬이란 뜻이 돼요. 훨씬. 그래서 얘를 만약에 다른 걸로 바꿔라 라고 하면 중학교 2, 3학년 때 많이 나오는 건데 even, still, a lot, far
much까지 이렇게 5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even, still, a lot, far를 여기다 써도 똑같이 훨씬이란 뜻이 되고, 다만 매우라는 뜻의 very랑 so는 절대 안 돼요. 여기다가 so better 이러면 안 돼. 뭐 very better 이것도 안 되고. 왜냐면 얘네는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 그래서 예를 들면 better의 원급이 좋다, 그러니까 good이잖아. 그러면 very good 내지는 so good이라고 할 때만 쓰는 거지. 이렇게 비교급으로 돼 있을 때는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렇게 5개만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very, so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봐, 문법 또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장. 다음 장 짧다. 자, 다음 장 볼게요. 2번.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내일 우리 엄마 생일이야.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 For her. 우리 어머니께. 우리 어머니를 위해.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어때? 이렇게 청유, 권유할 때 쓴 거야. Why don't you?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이 케이크를 구워드리는 건 어때? You are good at. 자, 또 나왔지? 전치사 이제 말만 할게. ing니까 baking. 이것도 서술형 조심해야 되지. bake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로 끝나는 동사는 ing로 할 때 이를 지워야 돼요. 이거 스펠링 조심하세요. 이거 얘들아 정말 놀라운 거 알려줄까? 이 교재를 개발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거 다 노리는 거야. 너네 스펠링 연습시키려고. 그러니까 저거 노림수에 당하면 안 된다. 이 지우고 ing 써야 돼. That's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I hope. 저는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지금 2개 쓰였지. 이렇게 동사 2개 쓰였을 때는 가운데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I hope that my mom will like my cake. 우리 엄마가 내 케이크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I'm sure. 얘도 마찬가지. 동사 2개 쓴 이유가 뭐라고? that. 그리고 I'm sure 대시 뭐라고? 나는 뭐뭐라고 확신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주르륵 넘어와서 communicate 8쪽 넘어옵니다. 자, 스크립트 바로 보고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야. 자, 이제 여기는 2개의 대화 표현이 합쳐져서 나와요. 자, what are you doing, Jaden? 너 뭐하니, Jaden? I'm drawing cartoons. 나 지금 만화 그려.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Take a look at은 뭐뭐를 쳐다보다, 뭐뭐를 한번 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거 좀 볼 수 있을까? No, not yet. 안 돼, 아직은 안 돼. Why not? 왜? You can show me a few. 자, 여기서 show는 목적어를 2개 수반하는 소위 너네가 그 사형식이라고 배우는 거 있죠? 그거예요. A few는 몇 개란 뜻이야, 몇 개. 그래서 나한테 몇 개 보여줘도 되잖아. Can you? 이건 부가 의문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 숙제했지? 그치? 이 뒤에 그치 해갖고 혹시 높아짐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그걸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거든. 여기 지금 can으로 말을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can을 뒤집어서, 그지?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 했지? 이렇게 반대로 물어봐야 되잖아, 부가의문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긍정이잖아. 그럼 여긴 부정으로 해야지. 그래서 can't, 그리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뒤집어서 can't you? 그러니까 여기가 can't였으면 여기가 can. 여기가 can이면 여기가 can't. 그 부가의문문의 어순 요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얘는 뭘로 바꿔도 돼? 전치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show a few. 나한테 몇 개 그 cartoons, 만화만 좀 보여줘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전치사 to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자, well, I guess so. 뭐 guess so.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추측의 어투로 그냥 대강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얘기할 때 쓰는 말이야. pause, 잠깐의 멈춤이 있고, 하하, awesome, awesom은 대단해 이런 뜻이야. I like your cartoons. 나 네 만화 너무 좋아.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자, be good at 하고 동명사 ing 써야죠.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해? I want to be a cartoonist. 나 나중에 만화가가 되고 싶어. But 하지만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자, 이것도 봐봐. I don't think 동사 나왔지. 근데 동사 또 나왔지.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접속사 대시 생략돼서 그래요. 이제 접속사 대시 생략되는 그 원리와 패턴이 어떤지 알겠지? 동사가 2개 쓰였는데 가운데가 뭔가 공허해. 그럼 거기가 대짜리인 거야. 내 그리기 실력이 are good enough. 충분히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가 이제 enough가 부사로 쓰였지. 이렇게 부사로 쓰인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서 써야 돼요. 뒤에서 충분히 좋다 이런 식으로. 봐봐. 한국어는 충분히 좋다잖아. 근데 영어는 좋다 충분히 이렇게 하지. 이러니까 어순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순 조심하세요. 자, your cartoons, 네 만화는 are really funny. 진짜 재밌어. 그리고
You have unique characters. unique는 독특한이란 뜻이에요. 정말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는 되게 독특한 등장인물들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만화의 등장인물들이 다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I'm sure. 나는 확신해. That 너가 you'll be a great cartoonist. 나중에 위대한 훌륭한 만화가가 될 거라고. Thank you, Yuri. You just made my day. 자, make my day는 내 나를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너가 내 하루를 완전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이에요. make my day 하면 하나의 표현을 외워주셔야겠지. 이게 뭔 말인지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네가 날 기쁘게 해줬어. 하루 종일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줬어. 너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를 알아야겠죠.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예시 대화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대화문이고요. 자, 그럼 일과 문법과 대화문의 개념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법 내용은 이제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연습하고요. 대화문 내용은 지금 봐봐. 풍동중 대화문 낼 거 천지죠. 여러분 학교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7개 중학교 중에 가장 대화문이 낼 만한 게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문 무시하다가 중간고사 때 골로 갈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만 하기만 하면 저 꿀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맞출 수 있다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돼요. 얘들아,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다시 역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게 있다면 CT 선생님 질문하시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일과 문법 훈련하세요.